네, 오늘 문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들 살펴보셨죠? 이들간에서 우승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 매니저입니다. 네,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원님은 오늘 CJ 대한통운을 추천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었죠. CJ 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도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기대치 어느 정도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2% 밀려나고 있어요. 김종우님은 인탑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국내 1위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예요. CJ 대한통운 물류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인탑스랑 비교를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 회사들은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그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좀 극복이 되면서 물류 단가도 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도 나쁘지 않아서 실적 좋게 발표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의 엄청난 어떤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이 CJ 대한통운의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2003년 이후에 대시세가 이렇게 나 있고요. 2003년, 4년에 이 종목 얼마였냐면 2만 원 정도 했던 게 20만 원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이거 돌파하고 갈 것이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물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걸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물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황과 관련해서 이제 내수 쪽도 결국은 경기와 관련돼 있고, 내년도 예상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내수주들도 경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경기를 타는 그 종목들이 수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보다는 인탑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지만 껍데기 만드는 건 누구나 못 만들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껍데기도 껍데기 나름이죠. 얼마나 스마트폰 케이스를 또 효율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성패가 달리, 과거에는 이 종목이 한때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정도고 별 볼일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예상포 6배 정도 나오는데, 요즘에 그 기술주 중에 좀 웬만큼 한다는 종목들은 PER 기준으로 9배 정도로 가니까, 종목 9배까지는 멀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난번에 기록했던 6월달 고점 정도 근처 언저리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더불어서 지금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서 차트도 그걸 반영해서 긴 조정 하락을 마치고 벌써 이제 1차 그 상승 후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 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인탑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건데 두 종목의 승자는 인탑스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상승으로 보이는 자리에 있는 인탑스였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오하임님이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해 주셨어요. 1조 원대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영님은 광고주 나스미디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자회사 플레이디가 코스닥의 상장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미디어의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스미디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조 원이라는 그런 그 수주를 했다라는 거 제가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수는 박수고 그걸 반영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또 그 기간 조정을 좀 한 다음에 다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고요. 어쨌든 오늘 갭으로 떴다가 얻어맞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세계 그 시장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력으로 극복하고 돌파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요즘에 시장이 좀 이상한 것이 실적도 못 내고 그야말로 적자 뭐 수년씩 기록하는 이런 회사들이 뉴스 한 방에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히려 이런 종목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에도 불구하고 음선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최근 뭐 증시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는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한 쇼크 가능성은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나 에어로는 뭐 실적도 뭐 계속 좋고 또 수주 소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미디어인데요. 이 나스미디어는 뭐 전형적으로 지금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종목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많이 갔던 시절이 있는데 이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개선되지 못하고 여기가 붕괴된 그런 상태로 엄청나게 많은 매물 부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바닥 다지기를 또 당분간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고 이렇게 남극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남극 주민 종목은 관심 두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승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 오늘 제노레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4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곽영훈 부장의 오늘 추천주입니다. 해외 피지와 또 온라인 밴에 조화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결제주는 소비 특수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제노레이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요. 좀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실적이 안 통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나왔는데 이 종목 4%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그야말로 차라리 그냥 뭐 개발했다는 뉴스 하나 내놓으면 상한가 갈 텐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별로 시장에서 의미를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안 좋은 그런 과정에서 제노레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내수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꾸준히 그 자기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일신울신하는 그런 모습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저항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사이버 결제하고 조금 나눠봐야 될 건데요. 그 의료기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에 속하거든요. 또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똑같이 내수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한국 사이버 결제는 지금 신고가 근처이고요. 제노레이는 오를 만큼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두 종목의 승자는 안정감이 훨씬 높고 앞으로 또 실적 시즌에 실적이 뭐 둘 다 좋게는 나왔으나 조정까지 잘 받아둔 사이버 결제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이에요. 정원정 과장이 오늘 한세실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세계 1위 섬유 단과대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호재도 있고 또 대표적인 의류 OEM주로서 최근에 이 관련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쿠쿠 홈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렌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세실업 그리고 쿠쿠 홈시스의 대결이에요. 어떤 게 이길까요? 네, 일단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남극에 가 있는 종목은 하지 말자라는 그 추운 지방에 있는 애는 하지 말자라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한세실업은 어제도 지금 나왔었고 최근에 자주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 한세실업은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시면 이 한세실업이 다른 FNF라든지 이런 종목 지금 신고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직 아니다. 물론 이 종목도 과거에 섬유산업이나 이런 의류산업의 구조조정기를 잘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렇게 대시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바닥 다지기 국면을 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다 할 주가 상승이 강력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반면에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지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여기 와 있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 한세실업하고는 다른 것이 한세실업은 물려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모멘텀을 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후쿠홈시스는 뭐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후쿠홈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쿠쿠홈시스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8강 대결을 치러봤더니 4종목이 4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먼저 인탑스 올라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쿠쿠홈시스까지 올라갔습니다. 4강으로 가볼게요. 인탑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결이에요. 네, 인탑스도 뭐 좋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데 이 업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인탑스가 앞으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나 로케이션 자체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인탑스가 지난 6월에 고점 2만 원에서 반토막 나서 11,000원 저점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완만하게라도 어쨌든 이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 두 종목 승자는 인탑스로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에어로는 시세가 좋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수주도 나왔지만은 이미 이걸 반영해서 지난해 8월 저점이 22,000원이었고요. 이 4만 원까지 두 배 올랐거든요. 이제 좀 가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라서 인탑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인탑스로 승자를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쿠쿠홈시스의 대결인데요. 어떤 게 더 자리가 유리할까요? 네, 어쨌든 이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실적도 계속 좋고 또 앞으로 진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페이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소위 페이먼트도 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다가 업황도 좋은 그런 모습인데다가 차트도 이 고점 돌파가 유력하고 또 이번에 소위 MSCI 지수 변경과 관련해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한국사이버결제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승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오늘 인탑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결승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탑스와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우승 종목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는 인탑스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탑스의 경우에도 지금 판단으로는 여기 전고점 근처 언저리까지는 이때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 조정도 다 받은 상태고요. 사이버결제는 오늘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지금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장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또 이 앞으로의 장세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좀 유입시키다가 또 매도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이 지금부터 이제 지수도 좀 멈칫거리고 잘 안 가고 쉬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좀 쉬는 그런 구간 속에서는 역시나 이제 펀더멘탈 탄탄한 그런 종목들이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정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뭐 22,000원 정도 원저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 22,000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빠르게 종목 대결을 통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 대결 종목들을 보니까 뭐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한세실업, 쿠쿠홈시스 좀 소비와 관련된, 소비 특수와 관련된 넓게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각종 소비 특수들이 있잖아요. 네. 결제, 물류, 뭐 의류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실적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쪽은 이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뭐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 뉴스나 이슈에서 오르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이제 소비 섹터 내에서의 어떤 혁신 과정들을 잘 보자. 그래서 그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증가시키고 그것을 확인시킨 그런 종목들에는 매기가 집중될 것이고, 그냥 막연히 요즘에 이제 보면 뭐 화장품주들도 막 뭐 두서없이 막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 갖고는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의 시기는 이제 지루하지만 긴 그 산업 구조조정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 앞으로 두고 보시면 혁신이라는 말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기술 혁신도 혁신이고요, 또 제품 혁신도 혁신이고요, 또 마케팅 쪽에서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혁신도 혁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를 또 뒤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 이것은 바로 혁신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또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 디램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를 리딩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지금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해서 상용화를 시킨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도 1990년도도 그랬는데 혁신이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조금 내수 얘기를 하면 조금 또 핀트가 나간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내수 얘기 이쪽에서도 내수 섹터 쪽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늘어났다라가 아니라 그 안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만들고 기업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시장은 박수를 보내고 또 주가는 상승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 오늘 한국 사이버결제가 네. 이제 우수한 그런 배경도 역시 그런 면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 전반을 다 보지 말고 그 안에도 혁신적인 종목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혁신 점수가 높은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거나 진입을 했을 때 또 좋은 성과가 연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내내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간 대결을 통해 우승 종목을 가려봤는데요. 더 못 나눈 이야기는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또 그런 그 반응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샵 2034 하고 김동호 해서 문자란에 보내주시면, 유료 문자입니다만 비싸지 않습니다. 100원인가 그런데 보내주시면 저랑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되면 제가 무료 방송을 열 때는 바로 거기 여러분들한테 문자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가 되신 분들은 시황에 대한 도움들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사실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안을 사실 여러분께 드리기가 어렵고, 또 지금 이 종목 8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뷰에 의해서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별화 작업이 진행이 되지만, 제가 뭐 여기 있는 종목들 직접 추천을 하거나 또는 이 종목들 소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갖고 있는 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황,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섹터별로 내수면 내수, 수출이면 수출, 또 IT면 IT,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또 IT 안에서도 보면 하드웨어 관련주와 소프트웨어, 컨텐츠, 또 그 안에 하드웨어 안에서도 보면 LCD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세부 섹터별 전략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잠시 후 오늘 11시 10분부터 카카오 TV를 이용한 여러분께 드리는 김동호의 애프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오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